네, 이번에는 FOMC 끝났습니다. 미국 얘기고 무엇이 중원디라고 했죠.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국내 금융시장 얘기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매경 이코노미의 박수호 기자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첫 번째 주제를 정해오셨으니까 화면을 보고 이야기 나눌까요? 첫 번째 타이틀은 다시 꿈틀대는 K배터리 봄날은 오나 이렇게 정해주셨습니다. 자, 중국의 배터리 성장세, CATL이 굉장히 전 세계 포지션이 제일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켓쉐어라고 하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는 이 K배터리 위상이 다소 위협을 받고 있는데 예전에 조선업종하고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기도 한데.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자, 일단 먼저 스코어를 먼저 보면 CATL이 이제 중국 업체인데 여전히 1등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등 하고 있는 이 CATL이 점유율이 점점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년 전에 24% 정도 했는데 지금은 37%. 그리고 또 원래 2등이 LG였는데 지금 작년에 사실은 BYD라는 중국 업체한테 또 추격을 당해서 2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BYD는 지금 현재 5%포인트 올라서 지금 14%. 그러니까 세계 2위가 14%.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LG가 원래 그 전체 배터리도 3사가 다 있잖아요. 네. 23%였는데 7%포인트 하락을 했고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점유율이 23%에서 지난해에는 11월까지입니다만 12%로 줄어들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용어 정리를 조금 중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 이야기하면 맨날 저기 MCM이니 아니면 무슨 LFP니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구성 요소를.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화학 시간 옛날에 좀 생각을 해보시면 네. NCM 그러니까 한국은 현재 주력이 NCM 배터리인데 NCM이 니켈 그다음에 코발트, 망간 그래서 니켈 N, 코발트 C, 그다음에 망간 M 그래서 NCM 이 계열로 배터리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쪽이 조금 더 하이엔드다, 좀 이렇게 고부가 가치 배터리다 이렇게 만들고 있고 중국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 중국 그 조선하고 우리 한국 조선하고 할 때 우리는 고부가 가치 선박 만든다 그랬던 것처럼 네. 그러면 중국은 뭘 만드냐? LFP 그러니까 L이 리튬, F가 철. 인산, 철아닌가요? 철 그다음에 네. P 인산 이래서 리튬 철, 인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LFP는 조금 쉽고 좀 싸게 만드는 거다. 그다음에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거 안 하고 NCM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하이엔드는 한국, 조금 저가는 중국 이렇게 형성이 됐었는데 요새는 중국 기술력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네. 거의 효율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더 약진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에너지 밀집도 그러니까 한 번 충전으로 얼마나 길게 가느냐인데 그렇습니다. 네네. 길게 가려면 배터리 엄청나게 크게 하면 돼요. 네네네. 근데 이제 자동차니까. 그렇죠. 자, 전기차에서 이 배터리가 차지하는 가격 비중이 거의 70%라고 하니까 완성차 입장에서 보면은 선택의 사양이 높아졌잖아요. 네네네. 중국도 저렇게 되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가격 경쟁이 붙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른바 치킨 게임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완성차 테슬라가 가격 인하에 나서니까 네네네. 다른 회사들 포드나 GM 같은 데도 전기차 가격을 떨어뜨리잖아요. 이 치킨 게임 사실 치킨 게임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닭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네네네. 네. 그래서 우리 상황은 또 어떻게 파악을 되죠? 이게 사실 이제 그 테슬라가 이 불을 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배터리라는 게 장기 공급 계약을 맺거든요. 그럼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면 처음에는 그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전 세계에 몇 개 안 되는 그런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오히려 을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발주를 하지만 여기 저희 거 먼저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러면서 높은 값을 주면서도 배터리를 사갔단 말이죠. 그런데 전기차를 만드는 제조 회사도 많지만 배터리를 만드는 제조 회사가 같이 많아지면서 이쪽에서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제조 회사가 더 이상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배터리 3사 아니면 중국에 있는 CATL이나 BYD 이쪽만 고르지 않고 새로운 쪽으로도 계속 발주를 하는 거죠. 일본의 파나소닉 같은 곳으로.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회사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됐고 두 번째로는 테슬라가 최근에 20% 정도 그 차량 가격을 내렸어요. 그러면 네. 당연히
발주처가 차량 가격을 내리면 야 우리가 지금 고통 분담을 너희도 좀 해줘야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도 새로 공급하는 그 배터리는 이제 좀 더 저가로 낮은 가격으로 수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글로벌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 이제 여기서 저희가 더 싸게 드릴게요, 저희가 더 싸게 드릴게요 하면서 이 배터리 공급 회사들끼리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게 이제 치킨 게임 양상으로 간다. 이게 이제 치킨 게임 전체 그렇죠. 전말입니다. 그게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네네네. 초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부담감이었는데 네네. 결국에는 싸워서 이기고 생존하려면은 이 납품처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한 2만 대 분량의 배터리 줄 수 있어? 네네네. 우리 10,000대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럼 그렇죠. 캐펙스 증설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설비 투자 증설을 하게 되는데 자, 국내 배터리 3사의 이 설비 투자 증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이번에 그 설날 때나 구정 때 이렇게 그 전기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전기차는 많아졌는데 충전소가 좀 부족했다. 뭐 이런 네.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중간에 그럼 충전을 안 하고 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방법 없어? 그런데 보통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번 한파가 오니까 생각보다 효율이 좋지 않더라. 또 오르막길에서 이거 어떡하지?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게 다 이제 배터리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배터리가 동일하게 기능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R&D 그러니까 뭐 연구 개발도 해야 되고 설비 투자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설비 투자를 하려면 당연히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도 20%대의 그 밑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점유율을 우리 한국에 있는 세 회사가 지금 전 세계 점유율에서 나눠 갖고 있는데 이걸 지금 현재 그대로를 유지만 하려고 해도 100조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00억 달러. 달러. 네, 그러니까 12조 원 정도가 지금 추가로 투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 우리 배터리 3사가 준비가 돼 있을까? 좀 살펴보면 그래도 좀 그 부잣집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DI가 그래도 한 3조 정도의 현금성 자산 갖고 있고 뭐 네. LG가 한 2조 정도 현금성 자산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매년 1조에서 3조씩 계속해서 지금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금성 자산이 3조, 2조 있다고 하지만 그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당장 지금 그 통장에 돈이 들어가냐 하면 마이너스 통장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SK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수율의 문제가 좀 생기면서 여기에 설비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SK온이 그래서 그 IPO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IPO를 할 때 이제 4조 원 정도 모을 줄 알았는데 8천억 정도밖에 못 모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해서 자금 조달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증권가에서는 조금 불안 요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배터리 3사의 수주액만 놓고 보면 괜찮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수주 잔고. 네, 수주 잔고를 놓고 보면 앞으로 이제 일감이잖아요, 수주 잔고가. 네네네. 그래서 일감만 놓고 보면 앞으로 한 200조 원 가까이 수주 잔고를 갖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고민하냐. 대신 현금을 잘 동원할 수 있게 이제부터는 금융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생산성과 뭐 비용 절감 이게 이제 당면 과제인데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로봇, AI 네, 이런 네, 걸로 저 공정을 단축 뭐 하여튼 뭐 잘 하시겠죠. 네, 네. 자, 그래서 타이틀은 다시 꿈틀대는 K 배터리 봄날은 오는데 언젠간 오겠지만 네네. 아직은 겨울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올해가 이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다는 부분이 한편으로는 좀 긍정적인 비용절감. 부분, 예,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원자재 수급을 좋은 가격에 해오느냐 이것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원자재 가격 떨어지고 환율 떨어지고. 네. 자, 두 번째 이슈로 빨리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어떻게 정해 오셨는지. 펀드 매니저 567인이 뽑은 종목은 왜 567인이에요, 또 이게? 567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600인도 아니고 500인도 아니고 567이요. 저희가 이제 네. 그 매년 연말에 이제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뽑기 위해서 저희 매경에서 저희 매경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뽑으려면 이제 펀드 매니저들에게 이제 누가 최고의 베스트 애널리스트입니까? 서베이 폴 시즌. 예,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돌려보니까 이 대상자 숫자가 567명이다. 네. 그래서 무슨 의미일까 했는데. 네. 그래서
거의 200여 개의 자산 운용사에 567명의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현직에서 지금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 전문가들인데 이분들은 그러면 올해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증권 투자 전략을 갖고 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습니다. 이런 물어봤더니 자, 그래도 반도체 그렇게 힘들다 하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는 올해는 비중을 늘리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222명, 그러니까 전체의 40%. 그러니까 이분들이 반도체 쪽은 좀 더 늘려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삼성전기 같은 이제 반도체 부품 업체도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이 가져집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2차 전지 섹터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기는 조금 반반 이렇게 좀 나뉘고 있고요. 또 이제 바이오 쪽 이런 쪽도 좀 힘들겠다 이런 식으로 힘들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매경 이코노미가 매년 연말에 조사한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 앞에 지금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게 이제 뭐 정률적으로 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반대인 경우도 있고 해서 참고하시는 정도만 네네네네. 보시면 되겠고 567인의 펀드 매니저들이 현직에 있는 네. 선호하는 기업들을 쭉 지금 화면에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월등히 제일 많군요. 네, SK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의견들을 오히려 안 좋다는 업황에 대한 그 의견이 있을 때 네.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가는 것 같고 반면에 바이오 업종은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던데 요거는 어떻게 구체적인 것들이 있나요? 그 작년에 이제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좋았죠. 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일단 뭐 설비 투자도 많이 해놨는데 작년에는 이제 그 설비 투자한 거에 더해서 이제 수출이 굉장히 호조를 보였고 그 호조를 보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사실은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팔려고 할 때 제값을 받았는데 달러는 그대로인데 환율이 올라가니까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작년에는 굉장히 좋은 주식이었다고 하지만 역으로 이제 올해 이제 1월을 들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제 1,200원대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똑같이 물량이 나가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환율 효과에서는 오히려 좀 상쇄가 된다. 그러니까 좀 덜 이제 영업이익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비중이 좀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점이 있었고요. 또 이런 것들은 이제 영업이익에 바로 이렇게 예상 영업이익으로 연결이 되니까 네. 작년에도 뭐 저기 2조 7천억 했고 올해는 한 3조 넘어가는 그 매출.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1조가 채 안 되는 9천억 선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런 그 예상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조금 올해는 비중을 크게 늘리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 점진적인 성장성이나 아니면 영업이익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좀 낮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좀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쪽 분야도 아무래도 치킨 게임이 네. 이제 살아남는 닭을 골라야 되겠죠. 네네네. 네. 자, 앞서 이슈 첫 번째 다뤘던 2차 전지주에 대한 펀드 매니저들 의견은 분석 내용들은 2차 전지주가 지금 아직은 중립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실제 네. 운용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무래도 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그 의견이 조금 선명하게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대장주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이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보다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비중을 꼭 확대를 하라고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여러 세계적인 경쟁 격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비중 축소 이야기가 확대보다 더 많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말고 포스코 요즘에 케미칼 지금 뜨겁게 오르지 않습니까? 네, 양극재. 예, 그래서 이 포스코 케미칼 역시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초반에 했습니다만 펀드 매니저들은 이제 이게 약간 정점에 오르지 않았나 이런 의미에서 비중 축소 이야기를 약간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또 하나의 분야가 이제 성장주에 대표되는 이 포털. 네. 요즘 뭐 AI가 워낙화되어서 오픈 AI사가 만든 챗 GPT, 네. 대통령실에서 지금 당국 다 난리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사실 중심이 되는 회사는 네이버하고 카카오인데 네.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떨까요? 자, 기술주는 항상 저희가 의견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 펀드 매니저들 의견을 조금 더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네이버는 지금 펀드 매니저 63명이 이제 비중 확대. 그러니까
더 사라라고 네. 이야기하는 거고 한 4분의 1, 그러니까 12명 정도는 저희는 비중을 축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이버 쪽으로는 비중 확대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카카오도 뭐 카카오에서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은 좀 축소 의견이 좀 나오고 있고 카카오 전반적으로 네이버에 비해서는 비중을 확대하라는 의견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네이버가 카카오보다는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매니저들이 많다. 이거는 보면 네이버가 조금 더 확장성 면에서 좀 넓다.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금융시장 얘기 알아봤고요. 뭐 여러 가지 펀드 매니저들의 생각도 들어봤고, 그걸 또 취합해 오신 매경 이코노미의 박수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